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센티움에서 중등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승욱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중등과학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중등과학이 뭔지 그리고 센티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과학 목차를 보시면요. 제가 색깔별로 보라색은 물리, 주황색은 화학, 파란색은 생명과학, 초록색은 지구과학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놨는데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중등과학의 목차입니다. 글씨는 좀 작지만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중1 보면 알록달록하죠? 물화생지가 골고루 섞여서 배운다는 소리입니다. 중2, 중3시 알록달록하죠?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학습을 하게 되면 좀 공부가 중구난방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중등과학 학습은 영역별로 학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역별로 학습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유는 당연히 영역별로 학습했을 때 학습의 효율성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사람의 소화를 공부하다가 그 다음 단원은 갑자기 바다를 공부하고 이랬을 때 학습이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역별로 모아서 기체, 액체, 고체를 배우다가 상태 변화를 배우다가 화학 반응을 배우다가 이러면 훨씬 더 내용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역별 학습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중등선행은 고등과학의 대비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등과학의 포맷에 중등과학 때부터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중등과학은 이렇게 섞여 있지만 고등과학은 아시다시피 물화생지가 나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템포를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를 전부 다 선행하나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희는 물리하고 화학을 선행합니다. 이유는 물리화학은 선행을 안 하면 특별히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고요. 문제도 못 풉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선행이 적더라도 그렇게 적응하는데 어려워하지 않고요. 문제 푸는데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하고 지구과학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학생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죠. 생명하고 지구과학보다는 물리하고 화학을 선행하는 것이 꼭 필수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냐? 고1 통합과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물리화학이기 때문입니다. 통합과학의 단원 중에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주에 있는 물질, 각종 반응들을 이해하는 건데요. 대부분 지구과학 단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통합과학이죠. 융합과학이기도 합니다. 물화생지들이 막 섞여서 한 번에 나옵니다. 그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물리하고 화학입니다. 물을 이해하는데 지구과학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요. 화학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선행이 충분히 돼 있다면 그 자체로도 고1 통합과학의 연결고리, 고1 통합과학의 선행학습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수치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고요. 저희는 물리하고 화학에 힘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봤습니다. 자, 중등부 선행 프로그램입니다. 중1은 중등부라 선행반, 그리고 화학원, 물리 브릿지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중2, 중3은 화학원, 물리원, 개념반, 심화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3만 들을 수 있는 강의 중에 통합과학 선행반 순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중1은 항상 중등부라 선행반을 들으셔서 중등 3년간의 과정을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브릿지, 고등과학의 기초 내용을 살짝 얹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2, 중3은 화학, 물리, 개념반인데요. 개념반을 먼저 듣고 심화반을 순차적으로 수강하셔야 학습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3 겨울방학 통합과학 선행반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프로그램명을 듣고서 궁금증이나 좀 질문거리가 생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선행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빠른 선행이 올바른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천천히 한 걸음씩 확실하게 앞서가는 게 올바른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학원들 간에 과정을 단축하는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2개월 완성, 3개월 완성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 과학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사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겉핥기보다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의 머리에 의지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알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저희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선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선행학습을 통해서 학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가,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내용을 아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르다. 중학교 때는 알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율이.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알아도 안 풀리는구나. 아는 영역과 푸는 영역은 다르구나. 푸는 연습을 특별히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걸 분리해서 공부하게 되면 올바른 선행학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2, 중3의 심화반, 저 심화반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 같은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화과정에 대한 오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화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심화과정은 딱 배웠을 때 직관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 문제의 사고 구조가 복잡해서 2번, 3번 생각해야만 풀리는 것들의 해법을 미리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개념반은 개념만 공부하고 심화반은 심화만 공부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둘 다 개념을 충분히 해주고요. 대신 접근하는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개념반은 내용을 기억하기 좋은 문제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심화반은 실전, 풀이 능력을 기르는 그런 문제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고 과정이 좀 복잡한 것이겠죠. 이런 거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재능의 영역이 아니고 철저하게 노력의 영역인 부분을 저희가 공략하는 게 심화반입니다. 자, 세 번째,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1학년 커리큘럼은요, 일단 4개월 동안 중등 3년간의 과학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요. 기초가 좀 쌓이겠죠? 그러면 2개월 동안 고등과학 중에 기초 내용을 살짝 가져오는 게 브릿지반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기초 위에 토대가 살짝 쌓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심화반으로 넘어가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내신 관리는 따는 당상이겠죠. 이 1년간의 커리를 따면. 자, 학습 계획 이렇게 주차별로 제가 쭉 나눠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은 양에 따라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요. 고등과학과 연계성이 높은 부분은 좀 많이 주차를 배치하고 중등 때만 나오고 사라지는 단원들은 적당히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주 진행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등 2, 3학년 과학 연관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8년간은 화학과 물리의 개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은 저희 내신 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 과정을 대비해드리게 됩니다. 자, 교재 정보인데요. 비내신 정규기간, 선행기간이죠. 선행기간에 중등과학을 할 때는 하이탑, 최상위 줄기과학을 사용하고요. 고등과학 선행을 할 때는 비상교육, 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요. 주교재로 O2를 사용하고요. 내공에임을 보조교재로 사용해서 내신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부족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매일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수업 프로그램 안에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문제점 1,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입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 이 말이에요. 틀린 문제만 모아서 다시 풀게 하면 또 틀려요. 그게 대부분 학생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오고 채점하고 해설을 받았어도 실력이 안 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누구나 압니다. 오답노트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답노트는 시간의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오답노트 점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 오답노트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개개인별로 오답노트를 데이터화합니다. 개개인별로 틀린 문제가 뭐인지 데이터화해서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 오답 노트를 제공합니다. 스스로 그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학생별로 틀린 문제를 모으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해결한 3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점 2. 학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등과학 성적에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학생이 중학교 때 성적이 좀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고등과학이 유난히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해의 측면이 아니고요. 중등과학에서 제공되는 문제와 고등과학에서 제공되는 문제의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술 연구였다면 중등 때 잘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잘했겠죠. 하지만 이건 학술 연구가 아니고 점수를 내고 등수를 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탐구력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답에 탐구력 성장 3원칙 적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이미 사고가 굳습니다. 오답, 틀린 문제 옆에 항상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이걸 맞출 수 있는지,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기입하게 합니다. 꽤나 귀찮은 과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마다 이 탐구력 성장 3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과외를 다니까 학원을 다니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과외 장점은 하나입니다. 관리력이죠. 어떻게 학원을 과외 수준으로 관리력을 올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저는 수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강의하는 저는 수업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만 신경 쓰는 일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저는 관리를 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별로 오답 노트를 제작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3일 혹은 4일 동안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전부 개별 첨삭 및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과외 이상의 개인별 맞춤 관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점 4는요.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막 해드립니다. 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겠죠. 그냥 믿고 보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믿고 보는 것보다 저는 눈으로 봐서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월간 가정통신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월간 가정통신문은 실제 종이로 나갈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용으로는 해결한 일리의 시각화입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틀렸고 탐구력 3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걸 보면 이렇게 공부했고 이걸 틀렸구나,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구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월말 테스트, 오답 문제로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근처에 있는 기출 문제로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월말마다 현재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담아 월간 가정통신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걸 제공해 드리면 궁금한 점도 많이 줄어드시고요. 학원에 잘 보냈다고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과학 설명회와 센티움 중등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